안녕하세요. 남자가 잇따라 2명이 죽었습니다. 현대판 옥녀. 현대판 옥녀야 완전히 옥녀. 남자 2명 따라 죽었습니다. 모텔에서. 옥녀입니다. 옥녀. 현대판 옥녀. 옥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판 옥녀. 두 사람이 연달아 죽었어요. 모텔에서요. 그 여자랑 들어간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모텔에. 강북구야 모텔에서. 무섭습니다. 여자. 섹스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한순간에 훅 갑니다. 가요. 이거 가요. 가겠습니다. 가요.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한순간에 훅 갑니다.
윤석열이 불쌍해. 윤석열이 좀 안 됐어요, 마음이. 김건희도 안 됐고, 이재명이는 김혜경이랑 좋아할까? 윤석열이 김건희 그렇게 된 거 좋아할까? 김혜경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충북 충주 사람인데 산청면이 고향이고 충주여고 나왔어요. 저희 2년 후배. 저도 충주에서 학교 나와서 가천대 경제학과 접했는데 김혜경은 나의 고향 후배예요. 이재명이 마누라. 나보다 2살 어려요. 2살 어려. 2년 후배. 그래서 충주에 잘 가요. 저도 잘 가고 김혜경도 잘 가요. 이재명이랑 같이 앞전에 갔다 왔더라고. 충주시장도 둘러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향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조금 그 공기가 틀려. 어떨 때 옛날에 최규화 부인이 제 친구 고모였어요. 홍기애 여사가. 근데 그 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충주에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기님 안녕하세요. 충주에 살고 있는데 최규화 부인이 충주가 고향인데 그 제 친한 친구의 고모예요, 고모. 근데 김혜경도 내 2년 후배예요, 고향이 충주에. 나도 충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김혜경도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기 피아노과로 왔죠. 대학을 왔지. 피아노 전공했는데 김혜경은 누가 시켜줬냐? 이재명을 갖다가. 이재명이 형수가 소개해줬어요. 형수하고 욕 엄청 하고 싸우잖아요. 김혜경하고 이재명이하고 막 쌍욕하면서 이런 쌍년 족 같은 년 막 이런 싸우는 거 막 영상이 다 퍼져서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 형수가 소개시켜줬어요. 이재명 형수가 이제 이재명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을 갖다가 김혜경한테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겠지 뭐. 그렇게 싸웠는데 근데 옛날에 사이 좋았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김혜경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소개시켜줬지. 그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막 확 바뀔지 몰라요. 다들 내 옆에 있다고 다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옆에 있다고 무조건 뭐 내 편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하고 형수하고 싸우는 영상이 전 국민이 다 알아. 거의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누가 이렇게 그렇게 뭐 다 알려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되게 반가운 것 같아. 장윤정이가 우리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 근데 그 이제 뭐 그 동네에 그런 게 그 얘기로 이렇게 화제거리가 가끔가다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윤정 아버지가 이제 그쪽 사람이니까 뭐 자기 아버지랑 뭐 둘이 여행 간다라고 그러대. 근데 자기 엄마하고 자기 남동생하고 싸워가지고 뭐 지금은 아는 척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문제로 싸워가지고. 근데 어느 집이나 한 사람이 잘 되면은 그렇게 그거 갖고 막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박수홍도 그렇고 자기 부모랑 뭐 형이랑 뭐 법적 분배하고 형을 갖다 구속시키고 돈 때문에 쌀벌한 거지 그냥. 그게 사실은. 근데 어느 집이나 그런 거 약간 있어요. 뭐
없는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벌들도 서로 싸우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도 싸우고, 거의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안 보고 살아요. 너무 나는 나 몰래 아버지 지장 찍어가지고 아버지 식물인간이었을 때 땅을 해간 게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병원 내가 뒷바라지 다 하는데, 아버지 엄마는 내가 다 하는데 땅만 싹 해가고 그런 뒷바라지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안 보고 살게끔 돼 있어요. 물론 가끔가다 그리울 때는 있죠. 근데 뭐 이제 뭐 곧 구정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이럴 때 좀 그립죠. 좀 뭔가 썰렁하고, 옛날에는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싸우고 사는 가정들 많아요.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다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북한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겪고 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꿈을 이긴 거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앞전에 만난 사람은 그 단둥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거기 차 밑에 매달려 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중국으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거기 언제 틈만 나면 이제 거기 탈라고, 차 밑에 가서 이렇게 거기 붙잡고 가려고. 한 뭐 건너는 건 잠깐이니까, 다리 건너면 되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리 건너면 되니까. 근데 뭐 그럼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살벌한 거지, 경계가. 그래서 그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제 살짝 틈날 때 막 넘어 뛰어들어간 거지, 글로. 그래서 차 밑에 가서 이렇게 매달린 거지, 거기다. 그리고 넘어간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뿐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는데, 그 덤프트럭에 가다가 이 차에서 떨어진 거야, CCTV에 시신이. 그래서 이제 차 CCTV 다 찍혔는데, 그래서 이 차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무죄로 판결되고 왜 풀려났냐면, 이 사람은 이제 명물 모르는 거야, 운전기사는. 구속은 됐는데 살인으로. 내 차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근데 자기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구속은 된 거야. 왜냐면 경찰도 좀 강압적인 게 있어요. 좀 빨리 그래야 사건이 종결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무죄가 됐냐? 결국은 그거예요. CCTV가 있었어. 그래서 CCTV에 있는데, 이렇게 밤에 거지가 추워서 이 차가 밑에 따뜻하니까 주차시켜놨는데,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잤나봐, 거지가. 거기 따뜻하니까. 그 올라가서. 그 덤프트럭에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잤나봐. 근데 이제 운행하다가 이제 거기 떨어져 죽은 거지. 그래서 그래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기사 나가 그런 거 있었어요. 남편이랑 아내랑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죽었어. 물에 빠졌어. 근데 부인은 죽었고 남편 살아났어. 근데 동승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말을 못하는 거야, 남편이. 이게 막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이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 8억 들은 게 있었대. 8억.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이거 보험금 누리고 일부러 죽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가서 무기수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무죄로 풀려났어. 왜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물론
받을 수 있잖아요. 부인이 죽었으니까. 보험 들어 있었으니까. 보험을 노리고 죽인 거라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무기수가 돼서 들어가서 사는 거고. 근데 무죄를 풀려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황이 일부러 보험금 8억 노리고 죽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죽었어. 그래서 죽고 나서라도 물론 억울하죠. 억울하지.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은혜랑 조연수랑 둘이 짜고 이은혜의 남편을 갖다 죽인 경우 있었잖아요. 계곡에서 다이빙해서 죽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다 자기가 혼자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냥 사건 종결을 했어. 가평경찰서에서. 근데 이제 이은혜가 이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들고 뭐 보험 드는 게 있는 건데, 보험금을 타러 갔는데 안 주니까 이제 뭐 방송에 제보도 하고 왜 보험금 안 주냐 제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보험사에서 이제 다른 경찰서에, 인천경찰서에 재의뢰란 것이 사건을 갖다가 이거 보험금 노리고 죽인 것 같다, 이은혜가. 그래서 조사했더니 옛날에 이은혜가 그 전에도 낚시터에 놀러 갔다가 남편을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안 건져주고 죽이려고 물로 밀어두는 게 있어. 조연수랑 또 다른 여자.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이 여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다른 여자가 내 두 쌍이 놀러 갔는데, 근데 이은혜가 두 남자하고 섹스하면서 그냥 둘 다 데리고 다닌 거지. 어디 강원도 가서는 또 뭐 보고 그 독을 먹이려고 그 보고서다 독을 먹였는데 안 죽으니까 둘이 카톡 내용에 왜 그 먹였는데도 안 죽는지 쌩쌩한지 모르겠다고 뭐 서로 그런 대화 내용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거는 보험금 누리고 살인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조연수랑 이은혜랑 감옥에서 빵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빵 생활 감옥에서 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들어놓고 상대가 죽으면은 의심은 엄청 해요. 근데 경찰은 빨리 사건 종결하고 내 실적 올려서 내가 진급해야 되기 때문에 죽인 걸로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야. 막 강압적으로. 뭐 요새는 구타가 없다는데 머리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너 지금 맑은 정신이 아니야. 새벽 지금 4시니까 6시에 조사 받자. 너 좀 이따 6시에 다시 조사 받자. 저 가서 그 대기하는 데 있어. 가다 놓는데 옛날에 가다 놨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다 놓으면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다 놓지 않아. 그러면 빨리 조사받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거 2시간 거기서 잠깐 있다 조사받는, 거기서 앉아서 뭐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앉아있으라면 이제 앉아있어. 그럼 앉아있다가 나 빨리 조사받고 갈게요 뭐 이러면서, 근데 했어, 내가 죽였어, 이렇게 나온다고. 나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좀 정신적. 그러니까 그게 경찰들도 그렇고 참 문제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살다 나오면, 그 감옥에 살다 나오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무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을 거야. 북한은 더해요. 북한은 내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감옥은 뭐 엄청 때려요. 왜냐면은 남한 오다 잡히면 이제 총살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살아 나오기 힘드니까 나는 브로커가 시켰어요. 돈 벌게 해준다고 시켜서, 돈 벌게 해준다 해서 그냥 브로커 따라간 것 뿐이 없다고. 나는 어디 뭐 남한 가는지 그런 거 모른다고. 나는 남한 가다 잡히면은 이제 총살 당할 위기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죽어도 아니라 그러지. 종교 안 되니까 목사님 안 만났어요 뭐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지. 남한 목사 안 만났다고. 근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걔들이 그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패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연탄찌개 뜨거운 걸로 이렇게 지져서 여기 그 연탄찌개 자국을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그 연탄 뜨거운 거 불에 뜨거운 걸 갖다가 지져가지고 고문을 한다고.
그래서 내 실적을 올려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공안들은, 경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한 걸 내가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경찰 조사 받을 때 나 그렇게 당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게 무죄로 나와도 걔를 고소를 했어서 경찰관을 갔다. 근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걔한테 걔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게 문제야, 문제. 또 경찰들 진급시켜주는 거는 실적이 있어야 진급이 되니까 좀 빨리.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문제.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너무 억울해, 나는. 인생이. 내가 그 물론 나는 군대에서 탈영한 것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는데, 탈영이 참 나는 사람을 갖다 누굴 때려보거나 이런 적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거의. 근데 군대에서 내 상급자가 날 갖다가 너무 때려가지고 이렇게 밀쳤어, 그냥. 근데 그걸 이제 상급자를 때린 걸로 폭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엄청 맞았죠. 그 상급자가 때릴 일도 아닌데 내가 뭐 맨날 상급자가 일병이었고 내 처음에 2등 드느라니까 걔가 일병이야, 상급자가. 근데 사수조수 이렇게 있는데 군대는 내가 경기도 양평에 24단 보급돼 있었는데 탈영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 사수가 약하니까 일병이니까 날 갖다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 시키는 거야. 다른 데 계급 높은 애들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보고 왜 병신처럼 딴 데 가서 일을 하냐고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네 계급이 낮아가지고 네가 힘이 못 쓰니까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건데 이 새끼가 그거 갖고 지랄하니까 내가 성질이 나더라고. 그냥 밀쳤어 그냥. 근데 덤볐다고 누가 봤어, 그걸 제3자가. 조땡땡 병장이라고 그 새끼가 때문에 일이 커졌어. 그 새끼가 대우만해서 전부 다 있는데 점호 시간에 날 불러내놓고 존나 지지 밟는 거야. 덤볐다고. 그래서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우리 동기들 맨날 맞았지. 집합시켜가지고 맨날 맞고 밤에 끌려나가 맞고 동기들 다 같이 창고에 나가서 맞고 이렇게 맞고 뭐 이렇게 맞고 여기다 이빨 다 나왔었어. 여기 맞고 맨날 여기 잘 때리잖아요.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내 동기들은 나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 견디기가. 내 혼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맞다 안경이 깨져가지고 안경이 깨졌는데 집에서 면회가 왔어요. 안경 깨졌다니까. 근데 면회로 갔는데 안경에는 잠깐 나갔다 온다 해도 내보내질 않는 거야. 양경영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양평에 우리 24단 보급돼 있었는데 내가 군번이 7로 나가는데 지원 군번이에요. 그 육군 행정병. 그래서 711 0003 이것도 뭐야 주특기는 962번인데 보급 행정. 근데 안경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우리 외출도 안 내보내주고 예박도 안 내보내주고 안 내보내줘요. 면회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방이들은 맨날 왔다 집에 가는데 맨날 출퇴근하는데 아주 그하고 유세를 엄청 떠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갔어. 그리고 수요일에 의무대 가는 날인데 수요일에 의무대 가서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안경을. 그래서 의무대 간다고 그 외출줄 끊어가지고 나왔다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의무대가 외부에 있으니까 외출줄 끊어서 아침에 갔다 저녁 와야 돼요. 갔다가 혼자 내보내니까 그 상황에서 날 갔다가 그 전에는 인사과장 찾아가서 다른 데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옮겨주는 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옮겨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안경이라 나왔다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공장 가서 취직하려고 갔더니 이렇게 공장을 소개해주는
전봇대 보고 전화해서 갔는데 공장을 소개시켜주는 저 니알이 지나서 있어요. 공장을 소개시켜주는 소개소였던 거예요. 나는 근데 공장 전화번호인지 알았었는데 공장 전봇대 붙여놓은, 그러니까 전봇대에다 붙여놓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봇대 붙여놓은 전화가 그거였던 거야. 그 소개소 전화였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내일 아침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 공장 사람이 오면은 이제 같이 공장 가서 일을 하게 그럼 했다고 내일 오라는 거야. 그럼 하루 동안 어디 가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싼 여관을 갔다 여인실 갔다 들어갔어. 여인숙이었어 그때. 아 근데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 악몽에 시달리냐고. 그도 그렇지. 그게 얼마나 그 부모님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계속 힘들었죠 그날 밤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가서 공장 사람하고 같이 공장인데 가방에 이렇게 앉아서 가방 뒤집는 일을 했어 내가. 미싱 박아놓으면 가방 뒤집는 일. 지하인데 냄새도 나고 거기다 이제 그 튀우고 거기 자는 거야. 그 주머니 홀딱 다 뒤져가 잘 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돈도 있으면 옷도 다 잊어버리고 가방 공장에서 그냥 자는 거야. 가방 좀 한쪽 밀어놓고 밤에. 근데 월급을 안 주네 거기서. 근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이렇게 계속 일하면요 이게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나는 뭐 처음 해보니까 그때 허리가 엄청 아프고. 근데 일을 안 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봇대 보고 전봇대 뭐 써놓은 전화번호 갖고 전화했더니 딴 데로 옮기려고 더 월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옮겨 결국 못 봐서 월급 일만 족도록 결국. 옛날에 그런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노동부에 신고하는데 지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막 이러면 받아주는데 그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나는 또 탈영자 신분이니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분이 없으니까 결국 못 받았어요. 계속 뭐 매달 석 달 뒤에 오라 석 달 뒤에 오라 그랬었어. 가면 안 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갔지. 저기 호빠 그때 전봇대 전화번호 써붙여놔가지고 그거 갔더니 호빠인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생각에 호빠인데 처음 면접 갈 때 첫날 생각이 나. 바지를 내려서 팬티 내려서 성기를 보고 자는 거야. 근데 너무 당황했어 나는. 근데 뭐 그때 그럼 나 일을 해야 되니까 홀딱 벗고. 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때 첫날 생각이 나고. 아 그날 별짓거리 다 했어요. 벗겨놓고 아이씨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오빠에서 이렇게 쫙 테이블에 들어가면 5명 중에 뭐 6명 중에 10명 중에 이렇게 한 명을 초이스 한다는데 초이스를 선택을 해. 근데 내가 제일 잘 뽑히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내가 한 중간 정도 거기서 중간 정도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못 나가는 애들이 있고 중간쯤 난 됐었는데 거의 그래도 뭐 외박을 많이 나가야 돈을 버니까 테이블에 들어가면 별로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보다 외박 나가야 돈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생활도 엄청 오래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 근데 돈 관리를 못하니까 돈을 다 잊어버렸어 많이. 왜냐면 주머니 넣고 자든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돈 갖다. 근데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걸 미끼로 훔쳐가요. 잘 때 잠들었을 때 그냥 그 테이블 깔고 자고 그랬어요 집에서. 그 웨이트 할 때도 그랬어요. 어디 딴 데 일할 때도 그냥 식당 같은 데 그냥 테이블 자든가 뭐 의자 깔고 자든가 커튼 떼서 커튼 덮고 자다가 또 커튼 끼워놓고 같이 내가 그랬어. 참 열악했었어. 근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부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 엄청 하지. 그런 세월을 꽤 많이 보냈죠. 꽤 길게 보냈죠.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가서
내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그리고 또 남은 군생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이 먹었을 때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왜 잡혔냐면, 그때 마지막엔 그거였었어. 이제 돈을 못 받고 막 월급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이제 뭐 돈 잊어버리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못 가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길에서 물건을 파는 거지. 동대문 시장에서 동대문에 보면 가방만 쫙 도매하는 상이 있어요. 동대문 가면 지하에. 거기서 여자 핸드백을 사다가 3,500원에 사다가 5,000원에 팔았어. 그때 당시에. 여기 그 미아리, 지금 현대백화점 옆에 이마트 있는데, 그때 그 이마트가 신세계였었어요. 미아리 신세계백화점이었어. 신세계백화점하고 지하철하고 사이에 사람들이 지하철 연결해서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거기서 여자 핸드백을 갖다 팔았어. 핸드백을. 그러니까 3,500원 동대문에서 사다가 5,000원에 파는 거지. 근데 잘 팔렸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붙잡혀갔어요. 수갑차가지고. 근데 그때는 붙잡혀갈 때 어떻게 붙잡혀가냐면, 지금은 차로 와서 데려갈 거 아니야, 한병대에서. 그때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이게 수건으로 가리지도 않았어. 이러고 끌려가는 거였는데, 두 명이 왔는데 나랑 똑같은 군인, 똑같은 애들이야, 나이도. 자,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터미널 가서, 터미널에서 육군 증평교도소로 갔는데, 그게 너무 황당해. 그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고. 황당해서 좀.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15일 영창에, 15일 처음에 갈 때는, 처음에 영창 간다는, 아이씨 엄청 때리더라고. 첫날 때려. 첫날 하룻밤을 혼자 바깥에 재우고, 그 다음에 그 깜빵으로 집어넣어. 근데 그 전날 힘들게 하더라고. 이제 들어가서 15일 있다가 재판 받는 날인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어떤 애들은 막 45일 있고 2달 있고 3달 있고 이래. 이게 한꺼번에 재판을 받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자마자 15일 있으니까 이제 재판이더라고. 그래서 15일날 재판 받고, 재판 받을 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그리고 이제 남은 군생활 또 다 해야 되니까 저기 양주에 공병대에 또 배치받아가지고 고생 존나게 했죠. 거기서 또 그렇게. 근데 그게 힘든 거지.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요령 피운다고, 너 그러니까 그 전에 타령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힘들었어요, 많이. 그런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들었고. 아무튼 내 인생이 그래서 파란만장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내 인생 되돌아보면,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았지만은, 참 그거 아니었으면은, 왜냐면 대학교 또 4학년 졸업하면서 시험이 힘들었으니까 내가 가천대 경제학과 졸업했는데, 4학년 때 시험 나갈 때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주변 애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는 거야, 이 서류에. 우리 남자들은 초본을 내기 때문에 병역사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다 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갈 길이 막막한 거야 그때.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이제 어찌어찌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사는데, 아무튼 그거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타령 때문에 내 앞길이 확 막혔죠. 근데 원래 타령하면 다 막힌다고 생각해요. 다 부모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내가 그때 그 타령해서 집에 못 가니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 먼발치서 보고 그냥 오는 거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습격을 해요, 헌병대에서. 그때 그랬어. 지금 모르는데 타령을 했기 때문에 날 잡으려고 새벽 2시간쯤 와서 습격에 들어와. 시골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충북 충주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김혜경이, 이재명이 마누라가 그쪽이에요, 우리 옆에. 근데 거기서 농사를 졌으니까 이렇게 그 문을 잠금 장치가 없어요, 시골은.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문 닫고
들어와가지고 날 잡아가려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들쳐봐 입을 갖다 얼굴 확인하고 하냐고. 내 동생이 그러니까 집에 피해를 많이 줬죠 내가. 아니면 그냥 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고향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헌병대에 있었는데 내 명단 보고 깜짝 놀랐다고. 내 이름 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 명단이 오잖아요. 이 새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참 힘들어했죠. 거의 뭐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나 우리 7개 반 450명 중에 막 앞에 나 상도 받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근데 이제 참 그렇게 됐으니 너무 환장하게 되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것 때문에 계속 꼬였던 것 같아요. 힘들고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그래도 행복해요. 와이프가 잘해주고 지금은 그렇게 막 머리 빠개질 정도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뭐예요? 몸이 이제 다 됐는데 뭐 보시다시피 얼굴도 아직 다 맛이 갔고 인생 참 덧없는 것 같아요. 덫이 없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게 많으니까 어떨 때는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맨날 군대 탈영이 나는 문제였어요. 그거부터 이렇게 좀 잘못됐으니까 탈영 때문에 많이 힘들어온 것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못하지. 죽어도 군대에서 죽지 탈영 안 하지 지금 생각하면서. 약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뭐 군대에서는 우리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거기에 이제 포로로 돼 있는 북한 병사 리강은하고 백평강이 2명 잡혔잖아요. 걔는 자폭하잖아. 김정은 만세 하고 자폭하잖아. 탁 죽는 순간에 김정은 만세 하더라고. 그 영상 내가 봤는데 죽는 순간 그걸 다 찍었더라고. 걔네들은 뭐 여기 총을 맞았잖아요. 총을 팔관통에서 여기 맞았는데 저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음식 먹기도 불편해하고 걔 강은이 걔는 여기 다쳐가지고 그 수술해야 되겠더라고. 노래도 잘하고 나중에 성악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게 꿈이었다고. 근데 북한 가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걸 걱정하던데 방송됐냐고. 네. 자기네들 북한에서 파병했다고 인정했냐고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 파병 작년 4월에 했으니까 얘네들 잡혔으니까 뭐 그전에 숨겼으니까 파병 사실 같다. 러시아 파병 사실 같다. 근데 그게 북한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 이게 언론에서 이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국제 인권센터에서도 막 이렇게 걔네들 갖고 고론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한국으로 올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을 하는데 포로 교환을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근데 얘들은 좀 특이하니까 러시아 군인도 아니고 북한 군인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로 교환 명단에서도 빠졌더라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뭐 그게 있어야지 이제 그래야 좀 더 잘 풀리겠죠. 근데 걔네들도 마음고생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거기서. 걔는 평강이는 보니까 여기 갖다 이렇게 붕대를 다 감아놨어요. 여기도 감고
이게 다쳐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러고 있어. 맨 처음에 계속. 그러니까 다쳐서 감아놓은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얘가 하도 그러니까 감아놓은 거예요. 손을 갖다 붕대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잡히는 순간에 강은이는 그 시멘트 방호벽을 확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막 박았대잖아. 근데 이게 까무러치고 그냥 그래서 생포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송강이는 암호를 대니까 암호를 맞더래. 그래서 러시아 군인인 줄 알았대. 근데 가보니까 국기 보니까 진짜 프로 된 거 알아가지고 근데 자폭하려니까 벌써 아무것도 없고 자폭을 못했다고. 이게 긁고 나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그래서 죽지 못하게 자살 못하게 손을 다 감아놓은 거지. 양쪽 손을 다 칭칭 감아놔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 20살하고 26살이던데 안타까워. 뭐 그런 거에 그런 상황들이 그 이쁜 나이에 아마 한국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걔네들도 둘 다 한국으로 오는 걸 바라고 있고 둘이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따로따로 방을 썼는데 지금 모르지 서로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은 방을 이제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지하에서. 근데 김정은이 사진을 갖다 걔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려놓고 둘이 생활총화를 맨날 했대요. 생활총화를. 둘이 이제 생활총화를 항상 하잖아. 북한은 서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됐던 거지 머리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북한 세뇌가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참 불쌍해 그런 거면. 나도 북한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걔네들처럼 세뇌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 북한 가면 다 죽어. 3대를 멸족시켰는데 얘는 이제 뭐 혹시 만약에 북한 간다 해도 죽이진 않겠죠. 왜냐면 너무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여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언론에 다 알려져가지고 뭐 죽이지 못하고 또 뭐 감옥에서 풀어주든가 뭐 정치봉소에서 풀어주든가 하도 국제 언론에서 걔 죽었다고 소문나고 그러니까 얘 안 죽었어 이렇게 내보이냐고. 그래서 남한으로 온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때 옛날에 그 뭐야 중국에서 대사관 들어갈 때 그 CCTV 찍어서 기자가 다 보도를 했어. 들어간 장면 같다.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그 그걸 다 찍혔으니까 이게 남자들은 들어갔고 안에까지 진입을 했고 대사관 그 여자하고 애하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애가 울고 있는 거 다 찍어서 보도를 해가지고 전적이 알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죠. 그래서 남한을 갔지. 만약 그게 없었으면은 북한을 끌려갔지. 그런 친구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아난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막 뭐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는데 그 언론에 알려지는 게 왜 모자이크 처리 안 했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북한 병사 포로 2명. 근데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에 다 공개했어요. 얼굴 다 공개했어요. 북한군 포로 잡은 것 같다가 북한군은 포로 잡기도 힘들었어. 처음에는 북한군들은 다 자포라고 다 죽으니까 포로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잡기가 힘든 거지. 그런 가운데 얘네가 잡힌 거지. 2명이 잡힌 거지. 부상 입었으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잡힌 건데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북한군을 그래서 생포기가 쉽지 않은 거지. 엄청 어려운 거지.
전 지구상에 북한 같은 나라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어. 북한이 제일 내가 나 서울서 개인 택시 하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었어. 아니 북한 사람인데 중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중국은 유튜브가 안 돼요. 근데 예, 유튜브가 안 되는데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북한보다 개방됐지만은 통제 아닌 통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막 욕하잖아. 이재명이 나쁜 새끼, 개새끼 막 욕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되는데 북한도 안 되고 총살당하고 중국도 안 된다 이거지. 중국도 안 되고 그러면 감옥에 간다 이거지. 그래서 유튜브 막 욕하지 않냐 이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게 막 영상에 퍼지면 중국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안 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제를 하는 거 못하게 통제하는 거고 또 자기는 1인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의 특성상 그런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북한하고 비교하면서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베트남하고 똑같은 사회주의라도 이 다른 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사람 얘기 결론은 그거였어. 자기가 이런 한국처럼 이런 정치 체계가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개방 많이 했어도 일단 안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정이 들고 또 고향 사람들도 많고 친척들 다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좋아도 한국 같은 정치 체제가 좋아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에 적응하고 그냥.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엄청 괴로워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은 주문진항으로 배 타고 온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남동생하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뭐 김정은 욕하고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꼬셔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신고를 했대. 하도 남한 가자 해가지고. 얘가 장남인데. 그러니까 동생들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엄마한테 마지막에 눈물만 하염없이 나고 말을 못했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말을 못했대.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왜 우냐고 마지막 날. 근데 얘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만 간다는 얘기하면 신고할까봐 말을 못하고 내가 군대 10년간 가서 당원이 돼가지고 엄마 편하게 모시겠다고 막 울면서 그래고 헤어져서 와서 지금 엄마 소식 모르잖아요. 엄청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동생들 소식도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지.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 힘들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항상 부모 생각, 엄마 생각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대부분 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물론 거기다 생활고까지 겹치면 자살하는 사람 많죠. 우리 보통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 때 많죠. 그러니까 생활고까지 겹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많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저번에 어떤 사람, 저 노원구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만나러 갔는데 인터뷰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 만나서 유튜브에서 많이 올리니까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살했더라고요. 경찰 연락해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도 잘 사는 편이고, 그 여자들이 많이 넘어왔지 남자들은 얼마 안 왔어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여자들은 중국에서 신분도 없는데 살 수 있는 게 남자들은 힘들어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애 놓고 살 수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팔려가는 거지. 일부러 팔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가서 살다가 이제 나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지. 도망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빌었다 하더라고. 엄마가 남한으로 보내달라고. 남편이 안 보내주니까. 엄마는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 아빠. 애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제 다 데리고 애도 데리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남자 입장에서는 보내주기 싫지. 같이 데리고 살라고 돈 주고 사왔는데 쉽게 보내주겠어요? 거기 나가서도 안 보내주겠지. 근데 되게 도망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고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애하고 부인은 내버두고 남자 먼저 오는 경우, 오다가 오는 과정에 너무 기니까 뭐 중국 거쳐서 이제 또 도망 다니다 뭐 태국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기니까 오다가 정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둘이 눈 맞아 산단 말이야. 나만 와서. 그 남편이 먼저 온 경우는 이제 새 여자랑. 그러면 뭐 꼭 북한 여자가 아니어도 오다가 또 와서 한국 여자하고 살 수 있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부인하고, 북한에 있는 본부인하고 애가 왔어. 그럼 이 남자는 새로운 여자하고 사는 거야. 그냥 본부인하고 애는 따로 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물론 같이 사는 경우 있겠지. 근데 있어요. 근데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럼 얘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여자가 먼저 왔어. 한국에 왔어. 여자가. 남편하고 애는 이제 여자가 와서 먼저 가서 이제 안전하다 와라. 그래서 남편하고 애하고 와. 근데 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혼자 살다가 뭐 이 남자가 살면 좋겠지만 오다가 이제 정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게 됐어. 근데 본 남편하고 애하고 나중에 왔잖아요. 북한에서 태국에서 왔어. 이 여자는 본 남편하고 애하고 살아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남자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자하고 남자가 틀리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남자랑 여자랑 그게 좀 틀린 거지 다. 그게 틀려요. 남자랑 여자랑 틀려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다 틀리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착하다 남자보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겪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더 착하다 남자들보다는. 나쁜 짓 하는 건 남자가 더 많다. 남자가 되게 뭐 부모 돈 때문에 죽이고 막 이런 경우 남자가 더 많잖아요. 아들들이. 딸들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진 적지. 좀 내가 서울서 개인 택시 하는데 그게 돈 안 내고 도망가는 놈들은 남자뿐이 없어. 내가 보기 무슨 사람 여자는 극히 드물어. 있겠지. 근데 드물어 여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 엄마를 갖다 찔러 죽이고 불을 질러서 얘는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경찰 신고한 거는데 집에 불렀다고. 근데 그게 걔가 왜 잡혔냐면
여기 허벅지에 그 저거가 있었어. 저 이빨에 물린 자국. 칼로 찌를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여기 물은 거야.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덜미로 해서 잡혔는데, 걔는 이제 여기 제기동에 아주 재벌이야 아버지가. 강남에 집도 있고. 근데 그 재벌인데 한약 그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여기 한약 유명하니까.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미국 유학을 시켜놨는데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노름은 맨날 해서 다 탕진한 거예요. 뭐 마약, 카지노 뭐 이런 거 미국 가면 많이 해요. 그래서 와서 빠져가지고 대 따라 먹고 이제 아버지가 돈을 푹푹 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겠지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 죽이고 재산 다 자기 가지려고 이제 죽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서 있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걔는 옛날에는 그 사형이 있었는데 지금 사형이 없어가지고 다 무기수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재산 상속도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은 그 동생한테 갖다 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강력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여자들보다는. 여자들도 그런데 있는데 드물게 있는데 남자들이 더 많다 이거지. 남자들이. 그래서 택시, 전 서울서 개인 택시 하는데 그 남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는. 이게 겪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남자들은 가까이 다 안 태울 때 있어요. 그게 느낌이 좀 이상할 때 있어요. 힘든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 뭐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틀린데 약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이렇게 뭐 느낌이라는 게. 아무튼 지금 이제 새벽 4시 35분이네요. 공내지 35분. 사실 어제 좀 일찍 잤어요. 그러고 나서 깨가지고 신비면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도 불쌍하고 김건희도 불쌍하고 이거 거기다 감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학자도 불쌍하고 감방에서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김건희랑 윤석열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도 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가끔 방송을 키는데 전 자주 못 켜요. 근데 가끔 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 가끔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